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의문에 대해 답해주지 않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하고 이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꽤나 버거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이에 대해 알베르 까미는 본인의 저서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문제는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계속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에게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아무리 응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도망치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까미가 어떤 답을 내어놓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땐 당연하게 넘겼던 모든 것들이 10대에 접어들 때쯤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두발 규정을 왜 두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한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게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거죠? 이렇게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규칙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 학생은 학교 게시판에 두발 규정이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붙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식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겪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가 가진 부조리에 맞서본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구조는 너무나 거대하고 개인은 그 안에서 쉽게 소진됩니다. 저항하는 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항을 통해 부조리 자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장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싸워서 바꾸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싸우다 지친 우리는 문제를 점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바뀌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인간은 결국 시도 자체를 멈춥니다. 흔히 회피라고 하면 무책임한 태도를 떠올리지만 현실에서 회피는 아주 그럴듯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시지프 신화에서 까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회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라플라스적 회피, 둘째는 돈키호테적 회피입니다. 먼저 라플라스적 회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야. 통계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상징하던 세계관입니다. 이 방식은 세상을 설명하는 데는 분명 유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이 항상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플라스는 모든 입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우주의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이 태도는 쉽게 무너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라플라스적 회피가 바로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회피입니다. 노력하는 태도 자체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반드시 보장될 거라는 믿음은 삶이 통제 가능하다는 과도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종종 세상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피는 돈키호테적 해피입니다. 현실은 의미가 없어.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 거야. 세상이 이상한 거지. 나는 괜찮아. 현실을 바꾸기보다 현실을 보지 않기로 선택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돈키호테적인 태도입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만의 세계를 잘 꾸미더라도 그 세계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고립감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얻은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플라스적 회피든 돈키호테적 회피든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부조리를 어떻게든 없애거나 보지 않으려는 태도. 그래서 까미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까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까미의 해결책은 바로 관조입니다. 관조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조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장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해냈고 여자친구와의 약속도 어겨가며 야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까미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미 거대한 현실 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야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관조는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노력과 결과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미화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관조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다했고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하지만 꽈미적인 관조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냉소도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관조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에 짓눌리지 않기 위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까미에게 관조란 부조리한 세계에서 희망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분노로 자신을 소진시키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깨어 있으려는 선택입니다. 관조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버거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방식이고요.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조가 어떻게 무기력한 체념을 넘어서서 부조리한 삶 속에서 정서적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까미의 생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루크요미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